우리 엄마한테는 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니 입은 쩍나? 니 입도 좀 봐라. 아이고 이 사람아, 니 얼굴은 쩍나? 우리 엄마 눈에는 당연히 자기 자식인데 뭔들 못 낳겠습니까? 제가 우리 나이가 지수보다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성적은 막 다 괜찮다. 공부 잘한다고 니 다 잘 풀리나? 다른 거 니 다 잘하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도 저한테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랑도 좀 꼬집으면 안 됐지. 자기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이런 사람 우리 신랑 가족 분야도 좋아합니다. 근데 배보다 가슴이 덜 나온 여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옷을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웃자고 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부부가 제가 지금 결혼 19년 차 접어들었는데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안 맞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소통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니는 네 생각대로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에 조석한쌤 강의 보고 제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석한쌤은 일주일 수업 이번 주에 만약에 다음 주 강의 하십시오 했다면 저는 2주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덕분에 수업 이제 강의 준비 덕분에 제가 지나온 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들은 이 일내더라고요. 제가 맨날 며칠 주제도 못 정하고 퇴근만 하면 심각하게 식탁에 앉아서 가슴도 답답하고 여기 명치 끝에 누군가가 걸린 것처럼 혼자 떨렸다가 혼자 얼굴이 불글불글 했다가 이런 상태가 며칠이 계속되고 난 다음 우리 나이가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실을 숨기고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저는 다의 이 말을 듣고 정말 한 3분 정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제가 다혜한테 진짜 니는 내 딸이지만 어떻게 내 속도 내가 모르는데 내 생각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읽고 있냐고. 저는 정말 대견스러웠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명치 끝에 걸린 뭔가가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저렇게 사사로운 진실까지 얘기할 정도의 지금의 내용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도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 잔인한 달도 저는 그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느끼지 못했어요. 4월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소주 한 병에 맥주 3병을 까만 봉다리에 들고
10시 10분쯤에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들이 그렇게 집에 귀가할 때는 어떤 마음이죠? 잘생긴 김영수는 일단 내야겠죠. 절단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들고 돌아가서는 본인이 컵을 2개를 꺼내더니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산 결과물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내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보면 네가 어떻게 내한테 라든가 어떻게 한마디 노력도 없이 선전 보고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도 할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오면서 제가 든 한 가지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행복할 권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저 역시 행복하지 않았듯이 우리 신랑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니 그래 당신도 행복할 권리는 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삶을 살아봐라. 이게 저의 정리의 멘트였습니다. (5월 4일날) 도관에 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장을 찍어서 5월 4일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제가 지난한테 하는 얘기처럼 아빠도 부모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엄마도 그렇더라.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내 자신이. 아빠도 먼저 자신이 행복할 권리를 나는 찾아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지나서 어머니는 어린이날 우리한테 커다란 선물을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는데 6월 9일에 또 같이 뭐 하려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하더라고요. 6월 9일에 또 갔습니다. 둘이 갔는데 8월 5일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와, 다음은 또 왜? 하잖아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 왜요? 안 했을 것 같아. 왜 그냥 모르겠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원장님 그동안의 제 모습으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경험상 안 했을 것 같네요. 저도 남편이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미쳐서 안 했습니다. 7월 말쯤에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웃긴다. 니가 하자 해놓고 니가 안 한다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나 혼자 살라고 내 혼자
지금 이제 막 준비 다 해가고 있고, 나는 무조건 8월에 갈 거다.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피치에 7월 16일 정도에부터 스피치를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변화시켜야 될까요? 천성 변하지 않는 천성만 끌어안고 살아야 될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려면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건 마음을 열어야지. 천성을 변화시키는 건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 대화를 단절시켰던 이유가, 저 밖에 나가면 상담 잘해요 1대1로 놓고 막 앉아갖고 얘기하면 진짜 피통합니다. 얘기 못 해갖고. 근데 마주만 앉으면 일단 내가 유리한 쪽으로 답장 넣어.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의 내 정답에 맞게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특히 더 남편한테는 더 심하더라고요. 저의 그 관점을 제가 깨달으면서도 실천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남편도 우리는 서로 쌍방가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장 찍으러 갈 때도. 쌍방가실인데 천성이 둘 다 더럽다. 우리는 그 더러운 천성을 씻어낼 수 있는 건 서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노력해보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건 뭘까요? 선생님, 지금 네트워크 사업 왜 잘 되는 건? 제 목표. 왜 잘 될까요? 확신? 사업이 잘 되는 건, 왜 집에 못 먹노? 사업이 잘 되는 건 운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건 뭘까요? 망하는 거는? 그것도 운이에요. 사업이 망하는 건 뭐예요, 준수 학생? 운이 안 좋아서 망해요. 사업이 안 되는 건, 망하는 건 실력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망하는 걸 운에 맡깁니까? 우리가 운이 올 때까지는 뭘로 버텨야 되죠? 실력으로 버텨야죠. 실력이 없으면 내가 운이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사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서로 안 맞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서로 좋은 운빨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이런 대화가 합니다. 이제 노력하려고 의식적으로라도 그거를 이제 뭐 진짜 그건 10년도 넘게만에 둘이 그럴 해먹으러 가서요.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 왜 날씨가 쌀쌀해지고 하니까 회 먹고 싶다니까 그럼 가자 하거든. 왜냐면 그래고에 회를 먹으러 갔어요. 아저집에 회 먹고 이제 뭐 대충 바다 보고 오는 길에 이제 차가 막혀갖고 차 안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노력해줘서 고맙다.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남편이. 내가 자기야 노력해줘서 고마워. 받아줘서 고마워. 우리 남편 절대 이런 멘트 할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더 노력할게. 근데 우리 다혜도 알지만 우리 신랑이 그런 멘트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차 안 하게 됐고 내가 더 노력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뒤로 살려갖고 오빠야 사랑해.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더라고요 진짜. 의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이게 옛날에는 왜 우리 연애할 때는 헤어지면서 꼭 사랑해 하고 이제 자기 전에 전화 끊으면 뭐 자기가 사랑해 이거 하고 옛날에 그걸 했었구나. 저도 생각해보니 옛날에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아꼈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난 시간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됐다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고 사는 요즘이고요. 이게 소통이 골반을 당기고 발을 내 한 발 정도 들어갈 만큼 벌리고 손을 골반에 얹습니다. 이거는 뭐의 기본 자세인지 아세요? 벨리 댄스. 벨리 댄스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는 기본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벨리 댄스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소통이죠. 제가 학원 주소를 알아야 될 일이 있어갖고 대구 세종 스피치 학원을 검색을 했습니다. 하니까 별복을대로 어쩌고 나오고 강주원 대표 매일 춤추 갈로대가 전전전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하단 왼쪽에.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이 싸하더라고요. 강주원 대표 이 말을 보는 순간. 저는 선생님이 뭐 몇 번 언급은 한 번씩 하셨는데 이 학원을 제가 왜 시작을 했고 왜 유지를 하고 계시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받는 이 관점도 제가 원장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본인의 진짜 빚도 많이 졌고 그 빚을 이자도 감당하고 하고 계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부터 이런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멘토를 가지려고 해요. 전 멘토가 없었어요. 스피치에서는 제가 지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종 스피치가 제 멘토이고 멘토가 없으면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멘토였습니다. 동시에 저를 보고 행복한 사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가고 웃기려면 웃긴 사람 옆에 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이러스의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책과 여러분들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체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변해갑니다. 저도 아까 그 시에서처럼 땅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스스로를 치유를 하고 제 나이보다 저는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꿈이 치유 전문가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겪어본 자만이 고기를 못 본 놈을 먹는다고. 저도 행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왜냐? 그래야 저도 여기에서 그 행복을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긴 여운으로 남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도 많이 행복하고, 앞으로 많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